저 어떻게 올림픽 미뤄지고 코로나 때문에 안타깝네라고 했는데 이런 뉴스가 뜨고 있다 보니까 미리 사둔 사람들은 이 가격으로 이제 도쿄에서 아파트 못 사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주목하는 도쿄 올림픽 이제 선수촌 아파트. 그러니까 건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제 일본 부동산 관련 얘기도 가끔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일본은 뭐 집값이 어때요?부터 해가지고 저희한테 질문을 많이 옵니다. 당장에 이제 최근에 한국에 뭐 아파트 뭐 값 상승부터 해가지고 있잖아요. 특히 수도권 지역에. 그래서 뭐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이제 막 고민을 많이 가진 시청자분들 많은 것 같은데. 그 뭐 일본에서도 보도되고 있어요. 한국 서울 집값 많이 올라갔다고. 한국 많이 올라가도 일본에서 많이 칩니다. 예. 부동산 관련해서는. 예. 그래서 뭐 일본은 그럼 어떤 상황일까라고 해서 궁금한 시청자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일본 내에서는 뭐 어떤 식으로 이제 부동산이 됐어요라고 하는데 일본도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집값 자체가 오르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때 일본에서도 집값이 내릴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다. 이게 사람들이 집을 오히려 사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이다. 오히려 지금 사야지 이거 뭐 나중에 되면 더 오를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본에서도 지금 부동산 조사를 할 때 수도권 지역 아파트 가격 기준으로는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NHK에서 이런 식으로 뉴스를 내는데 한국으로는 이게 이제 2011년 5월 31일 뉴스네요. 도심의 아파트 상승 왜? 이래가지고 뭐 수도권 지역 분양 아파트 가격 평균 2억엔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말이 나온 거예요. 예. 아파트가 상승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지? 뭐 그래가지고 뭐 신축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1억 이제 180만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억이 좀 넘네요. 10억이 좀 넘는 금액으로 뭐 형성되어 있다. 도쿄 이제 23구라면은 이제 도심이죠. 특히 이제 일본도 지금 수도 집중화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쨌든 집을 사더라도 수도권 사야 된다 이거야. 바카이 방송에서는 이제 일본 부동산 얘기 할 때 일본에서 사람들이 예를 들어 집을 짓는 집 있잖아요. 지으면은 일단 집을 짓고 나서 우리 집이네 하고 들어가는 순간에 반값이에요. 지역마다 다르지만 뭐 시골은 뭐 안 돼. 시골은 답이 없어요. 수도권 지역 내에서 주택을 지으면 좋겠지만은 그 땅 어쩔 거야. 그 땅값이 더 나가겠네.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수도권 지역은. 불가능.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맨션, 아파트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왜 수도권 지역만 몰려? 사람이 많이 몰리고 수요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가격 방어가 된다라고 싶어가지고 특히 이제 동경을 중시하는 수도권 지역에 사람들 수요가 계속 몰립니다. 거기다가 또 한 번씩 뉴스에 쳐주는 게 뭐냐면은 미국부터 해가지고 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 그러니까 지금이 집이 싸다. 집 사라. 부터 해가지고 일본에서 막 뉴스 나오고 또 다른 사람들은 버블 붕괴된 지가 얼마 됐는데 다 잊어먹었냐? 뭐 하는 거야? 이거 다 가짜야. 지금 집 사면은 날거지야. 이래가지고 또 싸우는 것처럼 일본도 얘기하는데 예. 그래도 요 몇 년 새에 계속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뭐 당장에 이것뿐만이 아니라도 부동산 연구소, 일본 부동산 연구소가 있대요. 거기서 이제 통계 데이터를 조사했는데 2020년 4월 뭐에 나온 자료를 보면은 계속 오르고 있다. 10개월 연속 상승. 수도권 지역의 주택 가격은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면 언제쯤 내 집 마련이 가능할까부터 해서 일본 사람들 약간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왜냐면은 코로나다 보니까 분명히 이게 뭐 재택근무가 가능한 사람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회사를 다니는 셀러맨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준 사람들도 많아요. 당장 관광업부터 해가지고 어려운 업계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럼 보너스도 안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야 이거 뭐 난 평생 뭐 월세 살아야 되냐 이러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부터 해가지고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좀 싸게 살 수 있으면 사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요. 그런 와중에 일본 수도권 지역 사람들에게 신금을 울리는 뉴스가 뜬 거예요. 일본 경제신문이에요. 올림픽 패럴림픽 선수촌 아파트 3,200가구 판매 재개 가을부터. 이게 2021년 6월 22일에 뉴스가 빡 뜬 겁니다. 이거 뭐 수도권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뭐 일본 전국적으로 이거는 이제 마지막 남은 로또다 이래가지고. 예. 이게 선수촌인데 이게 도쿄올림픽 대회가 끝나고 나면은 선수촌을 좀 개조를 더 해가지고 안을 진짜 일반 아파트처럼 만들어가지고 이걸 분양을 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야외 방송 하러 취재하러 간 적이 있네요. 그렇죠. 박간에도 취재를 하러 간 적이 있죠. 예. 예. 이게 왜 주목을 받나요? 일단 위치가 좋아요. 위치가. 뭐냐면은 짜잔 이게 여러분 구글맵에서 도쿄잖아요. 도쿄에서도 쭉 내리다 보면은 자 보세요. 이게 도쿄역이에요. 도쿄역이고 여러분 옆에 도쿄타워가 여기 있잖아요. 올림픽 선수촌이 여기 있어요. 일본이 시내에 여기에 이제 선수촌 아파트를 놔두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주소가 어디였습니까? 추오쿠라 해가지고 중앙구입니다. 도쿄 중앙구. 그러니까 일본 도쿄에서 두 번째로 어찌 보면 땅값이 비싼 지역이에요. 제일 비싼 데 미나토구라 해가지고 여기는 진짜 금세력이 땅이고 여기 가면 롯본기도 있고 그런 동네고 그다음에 이 추오쿠도 해서 여기도 상당히 좀 비싼 땅입니다. 도쿄역을 중심으로 해서 긴자가 있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긴자랑 같은 동네에 아파트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장소에 이렇게 큰 아파트는 마지막이다라는 그렇죠. 소리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다시 이제 재개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게 뭐 코로나 때문에 올림픽이 미뤄졌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게 입주 시기도 미뤄진 거예요. 이미 계약한 사람들. 그때 욕을 엄청 먹었어요, 여기가. 야, 이거 계약을 원래 한 2023년쯤 들어가기로 했는데 올림픽 때문에 1년 미뤄졌으니까 입주도 1년 미뤄지네? 이거 미리 산 사람들 세대 써요. 라고 이런 뉴스가 맨날 나왔어요. 저 어떻게 올림픽 미뤄지고 코로나 때문에 안타깝네라고 했는데 이런 뉴스가 뜨고 있다 보니까 이야, 지금 올림픽 이미지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쌀 때 잘 샀네. 음. 가격이 이렇게 오를 줄 몰랐어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사둔 사람들은 미뤄지긴 했는데 이 가격으로 이제 도쿄에서 아파트 못 사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있잖아요. 판매 시작하잖아요. 그때는 아마 추첨이 될 것이다라든지. 그렇죠. 상당히 이제 말이 나오는 겁니다. 사고 싶어서 사람들 오니까 못 살 것 같다. 그런 그렇죠. 소리도 있기 때문에. 당장에 이제 이 뉴스 떠가지고 사람들이 왜 이거 집중을 하냐면은 물론 위치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가격입니다. 가격. 중앙구, 추옥구의 이제 평균적인 거예요. 평균 평당 단가가 우리나라 돈 약 4천만 원 정도 나요. 이 아파트는 가격이 얼마로 치냐면은 하루미 플래그, 파워블리지 평균 평당 단가 290만 원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평당 우리나라 돈 2,900만 원. 그러니까 30평 하면은 9억이 안 되겠네요. 그리고 이 다른 단지 안에 있는 거 비싼 단지를 하더라도 한국번이요. 하루미 플래그 이거 C 빌리지인데 300만 원대. 그러니까 이거는 제 30평에 우리나라 돈 9억이 조금 넘어가네요. 긴자에 걸어서 갈 수 있는데 신축 아파트가 9억이야. 새로운 아파트인데 이 가격이다. 그러니까 이게 주변에 있는 시세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뉴스 발표할 때 있잖아요. 새로 판매 재개합니다 이런 말 할 때 지금 시세로 가격을 조정을 해가지고 남겨 먹으려면 의미가 없잖아요. 왜 화제가 되냐? 그렇죠. 예전에 판매 중단했을 때의 가격을 거의 그대로 들고 온 거예요. 아마 유지할 유지한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이 시세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싼 가격으로 가을에 판매 시작하겠습니다. 야, 판매 재개. 그러니까 지금 난리 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만 아까 오상 긴자에 걸어서 갈 수 있다고 했지만 우리는 걸어서 갈 수 아니,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좀 30분 정도 걸리죠. 아니 걸어서. 무슨 소리예요, 주미코? 긴자역. 아니 긴자까지 걸어서 2.9km면 여러분 산책거리 아닙니까 이거? 자전거 타면 13분밖에 안 걸려 긴자까지. 뭐 가깝다. 앞마당이냐 앞마당이야. 강남 주변 3km 떨어진데 신축 아파트가 9억으로 나온다면 눈 돌아가잖아요. 그 느낌이에요. 강남역 기준으로 했을 때.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이번에도 분양이 재개될 거란 말이 나와가지고 일본에서 그러니까 지방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는 뭔가 사두면은 돈 될 것 같아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100% 거의 추첨이 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거는 못 먹어도 고다. 이거 보면서 아니 이거 올림픽이 이거 지금 당장에 어떻게 개최될지도 모르고 전 세계로 코로나부터 해가지고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그런 데 있으면은 운이 나빠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게 어딨어. 부동산은 몇십 년 지나면 아무도 그런 거 기억 안 해요, 여러분. 안 해. 여기서 뭐 있었네? 그걸 누가 기억해? 과거는 아름답게 미화되기 마련이야. 남는 거는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집에 현재 집값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못 먹어도 고란 말이에요. 하지만은 이게 언론 플레이인 거야. 저거 이번에 올림픽도 이거 일본에서 반대하고 저거 누가 입찰하겠어? 청약. 경쟁률이 장난이 아닐 거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이건데 이게 하루인 플래그 전용 면적 61평방미터. 이거 좀 작은 방네. 작은 방. 이거는 4,900만 엔이에요. 만 원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5억 정도 되겠네요. 이게 한 5억 8천이 전용 면적 64. 전용 면적 86. 이게 우리나라 돈은 한 10억 가까이 가겠네요. 그래도 일본 사람들은 도쿄 그 위치에 5천만 원, 6천만 원 내면 방 하나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자예요. 그렇죠. 가자죠. 대한민국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지금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아마 싸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100% 있을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보더라도 시세랑은 터무니없게 싸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일본 내에서도. 예정 최다 판매 가격대. 이게 제일 많다. 6억 4천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상당히 일본 사람들 느끼에도 참 리즈너블한 상당히 좀 저렴한 가격으로 나왔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좀 가격적인 면도 상당히 강하고 그다음에 위치적인 면도 상당히 이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상징성도 물론 있거니와 상당히 일본 사람들이 주목을 많이 받는데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 일본 사람들이 이제 이거 판매하려고 있잖아. 홍보하는 거 이거 BRT
버스 레피드 트랜짓, 버스 고속 수송 시스템을 이제 이쪽에 넣는다. 이 아파트가 여기서 좀 그 거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도심하고 연결되는 BRT를 깔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단지입니다. 이 단지 내에서 돌려가지고 저기 뭐 롯봉기 쪽까지 BRT가 운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심까지 한 방에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홍보를 지하철은 치는 필요 거예요. 없다. 이 BRT 버스만 있으면. 도시계획이 들어있어요. 수도권 도시계획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얽혀가지고 사람들이 차 없어도 이동 가능하네, BRT도 탈 수 있네, 이건 그냥 질러야지 이래가지고 지금 막 사람들이 막 이제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저도 솔직히 홋카이도 살고 있는데 약간 흔들렸어요. 왜냐면은 주변 시세보다 싸잖아요. 가소미 남자 오상. 사두고 사두고? 나중에 꼭 이게 가능하단 말이야. 막 모르겠어요. 그걸 모르겠어요, 오상. 부동산은 무섭습니다, 선생님들.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 사서 큰일 날 뻔했다.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여러분들 한 5, 6억 정도가 되잖아요. 요새 아파트 가격 올라가지고 5억, 6억이 이제 쉬워 보이는데 절대 쉬운 금액이 아닌데 쉽지 않아요. 일본 사람들이 5억, 6억이라면 그래도 서민들이 있잖아요. 지를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일본의 이 주택로원, 저금리라 가지고 현재 일본에서 이게 대충 시뮬레이션 치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한 6억 정도를 은행에서 빌려봅시다. 6억. 6억. 보너스 상황 없어요. 상환 기간 역시 남자라면은 론은 35년이죠. 차입 지역은 어디를 선택할까요? 도쿄죠. 가자. 그러니까 6억을 35년간 빌리면은 35년간 이자가 5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총 상환 금액이 6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국 사람들이면은 무조건 사야 된다. 분명 100% 그래요. 그러니까 이자를 보면은 저건 그냥 거저야. 시세 차이만 하더라도 은행 이자 감고 남겠네. 무조건 못 먹어도 고예요. 라고 100% 그렇게 느낄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근데 일본은 디플레다 보니까 한국이랑 좀 느끼는 게 좀 많이 다르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상당히 은행 이자가 낮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넣어 볼만한 금액인 거예요. 매달 납입 금액. 매달 15만엔. 35년 동안 우리나라 돈 150만 내면은 도쿄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에 입주 가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 서민들 생각하기에는 믿져야 본전인 거예요. 가자 이거야. 월세를 주더라도 여러분 한 달 15만 원 가지고 여기 월세 들어갈 수 있어서 못 들어가요. 우리라도 200 이상 줘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 올림픽이 다가오고 있는데 솔직히 이게 더 관심이 많아요 지금. 아파트. 도쿄 지역에 뭐 수도권 지역에 좀 집값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다시 보니 선녀네 이런 느낌으로 도쿄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를 많이 주목을 하고 있어가지고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예. 박간이는 부동산 업자는 아니지만 우리 추미코 선생님은 일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정말 전문가라는 점. 그러니까 우리도 좀 부동산 주제는 많이 하러 가야 되네. 어쩔 수 없이. 취재를 한번 하러 가봐야 되겠어요. 사진 않더라도.